자, 그 다음, 학생부 하면 우리가 교과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교과도 있어요. 요즘 입시에서는 옛날에는 교과 성적, 수능 성적만 반영이 되는데 요즘 특히 입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이 다 반영이 됩니다. 이 10개가, 이 10개의 항목이 다 반영돼요. 인적사항도 반영돼요. 그런데 이런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이죠. 그 학생이 처한 환경, 그런 환경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출결사항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왜 결석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무단결석이라고 좀 나쁜 거 아니에요. 무단결석도 이유 있는 무단결석이면 사정관 전형에서는 배려를 해줍니다. 이유 있는 무단결석. 질병결석만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자기 속에서 잘 담아내야죠. 내가 왜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석하게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학적상도 전학을 자주 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왜 전학을 자주 갈 수밖에 없었는지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이유가 있으면 다 봐줘요. 사정관 전형은 좋은 점이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해를 해주는 전형이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정관 전형에 대한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정관 전형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스펙이 있는 학생들만 유리하다. 이런 오해는 학생 같아요. 그게 사실은 작년까지 틀렸습니다. 사실 교육부라든가 대기업에서는 정말 스펙 반영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예 스펙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상 받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국민어학 성적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또는 학교 밖에 상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전혀 기록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는 기록이 안 되는데 자기소개서에는 기록을 하더라 이거죠. 제가 무슨 대회 나가서 상 받았습니다. 저는 토플 점수 몇 점입니다.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 보니까 이 학생 대단한 학생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봐. 그래서 증빙서를 제출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학생들이 막 포트폴리오 제출해요. 어떤 학생은 라면 박스 가득가득 이렇게 냅니다. 대학이 이걸 반영해줬어요. 그래서 사정관 전형이 스펙 싸움이다. 이런 오해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대기업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면 3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들 재정 지원, 돈을 이제 교육부로부터 받고 싶으면 이 3가지를 지켜라. 그 첫째가 이겁니다. 그 첫째가 우리 대학에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문구를 넣으라는 거예요. 입시광에. 자, 그럼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자기소개서에 화려한 이런 수상 경력을 적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지 못하면 그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대학에서 그걸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영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스펙 싸움이 아니다. 반드시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것들만 자기소개서에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1000자만 써라, 1500자만 써라. 항목별로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글자 수 속에서 굳이 학교 밖에 있는 수상 경력 이런 걸 적어서 그 공간을 낭비할 필요 없죠. 학교에서 한 활동만 가지고 부족할 텐데. 그래서 교내 활동한 걸 중심으로 써라.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에 공통 양식을 각 대학들이 채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정관 전형 과연 학생들은 작성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흔히들 자기소개서 작성을 언제쯤 하려고 하냐면 수시 원서 접수할 무렵, 그때가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이 수시 1차 모집인데요. 수시 1차 모집 9월 4일경이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왜 바쁘냐면 8월 22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수시 모집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원서 접수를 또 받아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있고요. 그 기간에 또 9월 3일 날 모의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그 9월 초에 중간고사 보는 학교도 있어요.
또 9월 4일 날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 진학 상담도 받아야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쁜 틈바구니에 자기소개서 한 가지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여름 방학 끝날 때까지는 완성해야 돼요. 즉 8월 15일까지는 완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접수할 때 제출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현재 목표 대학을 정해야 돼요. 자기소개서는 아무렇게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대학마다 인재상이 있는데 그 인재상에 맞게 쓰려면 목표 대학이 지금 서 있어야 돼요. 수시 목표 대학. 막연하게 원서 접수할 때 갔어야 내가 한번 고민해보지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수시의 목표 대학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그런데 좀 이따가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정과 전형은 세 가지 가이드라인, 징징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거, 스펙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공통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표절이에요, 표절.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했어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혹시라도 아이들이 어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책들이 있죠. 자기소개서 샘플 책들이 쌓여있더라고요. 그 책 절대 사주지 마세요. 아이들 그 책 읽는 순간 그거 표절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기웃거리지 말라고 하세요. 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너무 자기소개서 쓰기가 힘든데 우리 선배 중에 합격된 자기소개서 좀 샘플 있으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보는 순간 그 아이는 그게 정답으로 알고 표절에 빠져요. 표절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30% 이상이 되면 떨어뜨려요. 그래서 표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란 말이냐? 그냥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말고 거칠지만 투박하지만 내가 학교 고교 시절에 겪은 그 생활 그런 걸 그냥 진솔하게 솔직하게 사정관한테 편지 쓰듯이 간절하게 나를 드러내면 되는 거지 멋있는 문장으로 작성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자.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대학에서 진로 희망사 같은 경우는 3학년 때까지 제공 안 돼요. 나이스. 그리고 종합의견도 행동특성 종합의견도 3학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줘봤자 대학에는 제공이 안 됩니다. 1, 2학년까지는 제공이 돼요.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 때 와서 뒤늦게 나 사회부장 가야지 뭐 독서가 중요하다는데 한번 읽어봐야지 이거 아니에요. 3학년 때 건 제공이 안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제공되는 것은 1, 2, 3, 4, 5번이 일반계 고등학교는 해당되고요. 그 다음 7, 8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걸 좀 참조하시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관심 갖는 학생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 2학년 들어주면 좋은데 하여튼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앞으로 학교 이 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생활과 기록내용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들이 국내 시간에 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 뒤에 사물함에 뭐 가방 싸고 야단법석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내 시간 선생님 전달할 상황 있을 때 좀 제자리 지키고 앉아있기. 이게 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왕 공부할 때 학교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하기. 제가 말이죠. 좀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서울대학교 간 아이들 공통점 2개를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가 얘들이 책을 많이 읽었더군요. 1, 2학년 때까지 소설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울대학교 가는 아이들 공통점이 희한하게 학교 야간 자율학습실을 꼭 이용해요. 사설 독서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꼭 학교 연합실 이용한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쨌든 학교 시설 이용하는 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선생님 눈에 띄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설 독서실 집에서 공부하면 선생님 눈에는 안 띄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눈에 띄고 그래서 얘가 좀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생활공부에 좋은 내용을 또 기록을 해줘요. 기왕이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자.
그 다음에 질문 잘한다는 말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질문할 때요, 이왕이면 아이들이 음료수 한 병 살며시 내밀면서 선생님 그 질문 있는데 하면은 더 이뻐요. 그래서 상황을 봤을 때 이 학생 예의도 바르고 이런 것가 다 들어가요. 예의도 바르고 탐구력도 왕성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죠. 또 아까 세부 특기평가에서 되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졸고 따지다면 절대 안 되죠. 이거 뭐 5위, 6위, 7위를 아무리 잘해도 이거 졸고 따지다면은 그거 아닙니다. 특히 공부 좀 꽤나 한다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 공부 좀 한다고 졸아? 딴지대? 다른 과목 공부해? 정말 그때는 감정이 쌓이죠. 그래서 공부 잘할수록 그 내용을 내가 비록 알고 있지만 딴짓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졸고 딴짓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부를 꽤나 한다는 아이가 딴짓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성을 붙여줘. 인사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인사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다고 이제 나중에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볼 때마다.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요즘 아이들 청소하는 걸 모르죠. 너무 청소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요즘 학교는요, 누가 청소하는 줄 아십니까? 학교 담임선생님이 혼자서 하세요. 담임선생님 혼자서. 청소를 너무 할 줄 몰라요, 아이들. 그래서 청소 잘하는 아이. 근데 청소 잘한다는 말이 청소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정성껏 이렇게 벽을 내주라든가 또는 빗자루질을 하면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생활일부에 이 학생은 청소도 잘하고 이 대목이 들어가면 대학 입학 사령관들은 정말 기분이 좋게 봅니다. 청소 잘하는 아이들. 그 다음 유리가 지각은 안 하는 학생이에요. 이거 유리까지 아무리 잘해도요, 자주 지각하는 아이는 이건 불성실한 아이죠.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일찍 잠자고 좀 일찍 일어나게 하는 습관, 밤 2시, 3시까지 공부하는 거 정말 안 좋다고 그랬죠. 일찍 좀 재우시고 대신 아침 6시에 일어나게 좀 하십시오. 뭐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이 학생 같으면 머리도 못 감고 그냥 학교로 홈쪽 달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이건 정말 좋은 구호예요.